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경기 화성시 동탄에 있는 공공 임대주택을 지난 11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을 했는데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죠. 후보자의 발언과 문 대통령의 자기들은 이제 질문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화답하는 발언이 지금 논란을 계속 또 빚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와대는 대통령의 이미지가 혹시 손상될까 해서 그거 방어만 급급하는데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는 거 아니냐. 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 발언에 대해서. 그렇죠. 일단 팩트부터 보면 그 집이에요. 그 아파트 있죠. 예. 그 아파트는 이게 그 4번에 걸쳐서 분양을 했대요. 안 나간 미분양이 쌓이니까 4번을 했는데 지금도요. 4채 중에 한 채가 비어 있다는 거예요. 4채 중에 한 채가. 그만큼 이게 열악한 환경이고요. 문재인이가 간 거는 그런 이제 복층 있잖아요. 아주 13평짜리 전용. 그거는 대통령이 왔는데 제일 좋은 제일 좋은 거 10몇 개밖에 없는 제일 좋은 방이고요. 시설도 뭐 아주 잘 해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뭐라 했냐면 이제 그 변창흠이가 이 사람 아직 장관 청문회도 안 했는데 장관 행사하는데 변창흠이가 이제 그 2층 침대가 딱 있으니 2층 침대에 아이들 2명이 자면 이제 그 뭐 4명까지 살 수 있다고 설명을 한 거예요. 네. 설명을. 근데 그 문재인이가 그 설명에 동조를 하면서 뭐라 했냐면 이게 정확한 워딩은요. 신혼부부의 아이 한 명이 표준이고 신혼부부의 아이 한 명이 요즘 나는 표준이고 네.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2명도 가능하겠다. 2명도 가능하겠다. 이게 그럼 이게 4명이 살 수 있다는 건 맞잖아요. 예. 근데 이걸 청와대는 그렇게 문재인이가 4명 산다고 규정한 게 아니고 그냥 4명도 살 수 있느냐 질문한 거다. 그러니까 변창흠한테 질문했다는 것이죠. 야, 질문하려면 이게 영어로 하면 Are you a student? 끝에 올라가야지. 억양이 올라가야 되잖아. 그럼 이게 문재인은 화면을 틀어봐야 될 것 같아. 그때 올라갔는지 그런 물음표도 없잖아요. 근데 가능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했잖아요. 문재인하고 이야기하려면 녹음기를 반드시 갖고 가야 한다고. 딴소리 해버리고 그런다고. 제가 이제 그 문재인이 그거 할 때 왜 말과 행동 다르고 겉과 속이 다르고 그러니까 내가 어제 한 말 오늘 한 말 다르고 그다음에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고 다르다 했잖아요. 4가지. 예. 근데 어제 한 말 오늘 한 말 다른데 지금 이게 잠깐만. 김종인처럼 녹음기가 안 돼. 제가 보기에는 녹음 기능 플러스 녹화 기능까지 되는 거 있잖아. 녹화 기능 캠코더처럼 가가 이게 찍어봐야 돼. 이 표정이라든지 모든 전후 관계. 아니 그래 100번 양보해가지고 이제 그 질문이라 칩시다. 질문이라 치더라도 그거는 이제 그 변창흠에 대해서 그 말에 강하게 긍정하는 확인성 질문이다. 그렇죠. 그 말을 이게 강하게 긍정하면서 당신이 4명 산다니까 확인성 질문이지. 아, 4명이 살 수 있겠네. 예, 뭐 이런 이게 뜻 순수한 아닙니까? 질문이 아니잖아요. 정말 저는 이런 식으로 이게 그러면서 이걸 또 왜 언론 탓 돌립니까? 아니 언론이 무슨 잘못이냐 말이야. 그러니까 언론이 왜곡했다, 국민을 이간질했다 그러니까. 하면서 언론 탓으로 돌려가지고 그 좀 비판했던 언론들이가 혼비백산했다는 거 아닙니까? 요즘에는 뭐 찍혔다고 하면 언론도 박살을 내버리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남 탓 잘해도 언론 탓도 문제고요. 그래서 재밌는 게 청와대 그 청원이 지금 올라오고 있잖아. 예. 문재인이 그 6평에 살자. 그 4명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13평. 그러면 6평이 2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6평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제가 뭐 6평이 왜 필요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1.9평. 박근혜 대통령은 1.9평이고 그 적견시까지 하면 3.05. 3.05. 2사람이니까. 부부니까. 그거는 혼자. 부부를 교도소 같이 보낼 수는 없잖아요. 한 명 보내니까 3평만 하면 되죠. 따로 살아야지. 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조금 그 동부는 시설이 좋아서 적견시까지 다 하면 4평. 아, 그렇습니까? 다 하면. 그래서 이제 그 뭐 전직 대통령 예우해가지고 좀 넓게 공간 주면 3평이면 되고 혼자 살 때. 아니면 이게 그냥 자기들이 평등 좋아하니까 1.9평짜리 독방 하나 주면 되지. 굳이 이게 저는 청와대 청원에 6평까지도 어떻게 김정숙이하고 양산에 가서 삽니까? 그게 농부들이 농지 점유하는 건데 지금 이게 대통령이 겸직금지 어긴 거잖아요. 예. 대통령하고 농부를 겸직합니까? 본인이 이게 언제가 농사 짓습니까? 불법으로 이게 농지 변경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게 원래대로 농지도 돌려주고 저는 이제 그 뭐 서울이든 뭐 동부든 최순실이 있던 옛날에 최수원 남부든
한두 개, 두세 평이면 충분하지 않나 이래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좀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뭐 비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 강민석 대변인이 당신들도 전에 대선 후보에 나와갖고 공공임대주택 많이 짓겠다고 했지 않느냐, 또 그걸 가지고 공박을 하고, 문제는 조국까지 나서가지고 그런 말을 한 사람들은 후과가 있을 것이다. 후과가 있다는 게 뭐예요? 당신들 나중에 보자. 잘못하면 깜빵이라도 간다는 건가요? 뭐라는 거예요? 조국이 왜 여기서 또 나옵니까? 그러니까 유승민은 이제 모처럼 유승민은 옳은 말을 했어요. 제가 뭐 좋아하는 정치인 아니지만 유승민이가 네. 야 네가 가라 이제 이거 하와이처럼 네가 가라 이제 임대주택 이 말 하니까 이제 청와대에서 또 엄청나게 유승민을 지금 공개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안철수도 문재인은 이제 795평이에요. 795평 가는 사람에게 그 13평 이야기할 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강하게 안철수도 비판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국이는 이제 뭐 또 이게 옛날에 노무현 죽이려 할 때 아방궁 아니냐 막 이렇게 떠드는데요. 제가 이게 아방궁을 제가 2번 갔다 왔어요. 제가 중국에. 근데 이거 아방궁 비판은 그게 뭐 아방궁이 진짜 넓죠. 어떻게 그렇게 딱 이게 단선적으로 액면 그대로 받을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요. 이번에 문재인이 비판한 거는요. 정말 이게 주거 정책이 부동산 정책이 실패해가지고 3년간 58% 올랐어요. 그럼요. 그리고 이게 부동산 대책이 24번 녹아 24전 25패 했잖아요. 예. 그리고 이게 변창흠이는 김현미보다 훨씬 더한 사람이에요. 파출소 지르니까 뭐 이게- 지금 경찰서 나왔다고 다 그러잖아요. 김현미는 2+2 4년 보장인데 얘는 3+3이야. 6년. 더 잡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전부 이런 임대주택, 공공주택 지어야 한다는 게 이 사람 소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이렇게 부동산 정책을 실패해놨고 뭐 2025년까지 240만 채의 공공임대주택 지금도 이게 살지 않는 거 있잖아요. 이거 제가 임대주택에 너 살아라. 지금 이게 우리 집값 잡는 거하고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잖아요. 이런 걸 이게 비판하는데 조국이 나서 뜻도 모르고 뭐 아방궁이 어쩌고 저쩌고 정말 이게 옛날에 조국이는 그래도 이게 조금 날카로운 맛이 있었거든요. 예. 요즘은 이게 완전히 맛이 가가지고 말하는 것마다 이게 옛날에는 그래도 조스트라다무스라 해가지고 제법 맞췄잖아. 거꾸로지만 예. 거꾸로 맞췄잖아요. 요즘 이게 거꾸로든 바로든 맞는 게 없어. 조국이나 그러니까 완전히 그 판단력이 완전히 그냥 맛이 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문재인을 비롯해서 집권 세력들 이런 사람들은 저 장하성이 같은 경우도 뭐 문재인 그 2년인가 있으면서 집값만 11억이 올랐지 않습니까? 청와대 사람들 다 평균 10억 이상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짓는 거 뭐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우리나라 사람의 기본적인 인식에 주택에 대한 인식이 다른 것은 다 버리더라도 내 집은 가져야 한다는 그런 그 어떤 집에 대한 애착이랄까 이것은 우리 뿌리 깊게 박혀 있지 않습니까? 조상 대대로. 그런 인식을 완전히 외면하고 공공임대주택 많은데 왜 그러냐고 난 말이야.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랑이 당신이 가서 공공임대주택 살아라 그런 건 아닙니까? 국민의 정서, 국민이 왜 그것을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몇 년이 지나도 분양이 다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화성 동탄에다 지어놨는데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그 지지율 하락할 때요. 뭐 부동산도 있고 코로나도 있고 그다음에 윤석열도 있고 또는 이제 입법 독재 있잖아요. 공사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그 좌파들하고 주로 만나 이야기해 보면요. 대깨문들 있잖아요. 예. 가상 이게 그 부동산은 찍소리 못 하더라고. 예. 문재인이 막 다른 거는 뭐 잘했니 공수처가 뭐 검찰 개혁이 어쩌고 저쩌고 막 떠들잖아요. 근데 딱 부동산만 넣으면요. 자기들이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부동산 한 채 가지고 있는 강남에 사는 좌파들도 있잖아. 이 사람들 만나보니까 보유세하고 이게 정부 세금이 너무 많이 죽겠다고. 세금이 세금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야, 그래서 이제 이거 세금 때문에 도저히 문제가 안 되겠다 요구하고요. 예. 그다음에 진짜 없는 마을 있잖아요. 진짜 집안채 없고 어려운 사람도 있잖아. 이 만나보면 문제가 이게 집값을 너무 올리나 가지고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완전히 포기한 이생에서는 이렇게 요구하고요. 그래서 저는 바로 이게 부동산이
정권의 민심을 이탈시킨 가장 큰 원인이고요. 이거는 제가 근데 동서와 고금의 모든 역사를 봐도요. 어떤 정권이든 의식주의죠. 먹고 살고 입는 이거에게 해결 못한 정권이 성공한 예는 없다. 그래서 저는 결국에 부동산 있잖아. 제가 항상 저도 성견지명이 조스트라다무스 정도는 안 돼도 서스트라다무스는 되거든요. 옛날에 제가 정권 초에 문재인가 넣어가지고 야 우리 정부 믿어주세요. 부동산 하나는 다른 건 몰라도 자신 있습니다. 부동산 자신 있다고 했잖아. 예. 그때 저는 야 저 정권 또 이게 부동산 때문에 망하겠구나. 왜? 항상 이 문재인이 반대니까. 부동산 때문에 망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이게 역시 예상대로 부동산 때문에 민심이 완전히 그 정권을 떠나가고 있다. 이런 부분. 그러니까 문제는 문재인이 구중궁궐에 갇혀가지고 또 측근들의 얘기만 들어서 그런지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게 그게 가장 핵심인데 문재인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민주당 사람들 자체도 권력에 취해갖고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뭐 오전에도 잠깐 다뤘습니다마는 윤미향만 하더라도 지금 이 판국에 와인 파티를 벌일 때입니까? 느닷없이 무슨 길원옥 할머니 생일이라고 하는데 생일도 아니라면서요. 길원옥 할머니가 이제 그 제가 이거 적어왔거든요. 28년 11월 30일 인터넷 쳐보세요. 인터넷 쳐보시면요. 1928년 11월 30일 11월 달이에요. 저 요 날짜를 이렇게 적어왔는데요. 여기 있네요. 11월 30일. 그럼 이게 그 12월 7일 날 와인 파티를 한 거죠. 6명이. 그러면 생일 일주일 지나가지고 이게 그 파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왜 생일 파티 한다 싶었더니 윤미향이를 인터넷 쳐봤죠. 아, 그래요? 윤미향이는 64년생이에요. 네. 64년 10월 23일. 그럼 이게 10월 23일도 안 맞잖아. 네.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 음력을 따져봤더니 음력 10월 23일이 양력으로 12월 7일이야. 그럼 자기 생일 파티 한 거야? 그럴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있다. 그것도 확인해 봐야 되지만 그런 기사가 많이 나오니 왜 분명히 그 길은옥 할머니 그 생일 파티를요 재작년에 했어요. 재작년에 제가 사진을 봤거든. 몇십 명이 딱 있고 할머니한테 이렇게 곡갈 세워가지고 생일 파티 하는데 11월 그걸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11월 30일인데요. 그때가 이제 할머니 90회 생일을 축하합니다 이러더라고. 90회 생일을 2년 전에. 그럼 이게 92회잖아. 뭐 양력 뭐 우리가 만으로 몇 살이고 집에 나이 좀 다르다 치더라도 계속 이 만으로 해왔잖아요. 근데 이번에 갑자기 94살이라는 건 2살 올리기 나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모른다기보다는 그냥 둘러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올려놓고 그렇게까지 국민들이 공분을 일으키니까 둘러댄 게 이제 길어놓고 할머니 생일을 둘러댄 거죠. 아, 그러면 또 이해가 되겠다 하고. 그러니까 결국이 그 자기 생일을 길어놓고 할머니한테 좀 떠넘길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요. 무엇보다 이게 윤미향이가 지금 길어놓고 할머니한테 뭐 안타깝고 그리운 마음에 우리끼리 모이가 와인 마신다고 안타깝고 그리운데 할머니는 저 골방에 있고 본인들끼리 와인 마시면서 그것도 이게 코로나 지금 1000명이 넘을 때 사진까지 올렸잖아요. 예. 근데 문제는 윤미향이가 길은옥 할머니 있잖아요. 예. 그 돈을 갖다가 그 준사기라고 들어봤죠. 준사기. 아침에 걸린 그 돈을 다 걸려서 그런 할머니한테 돈을 다 가져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미성년자가 지려천박, 지려 판단이 떨어지는 거 있잖아. 예. 지려천박. 그다음에 그 할머니 심신장애 있잖아. 치매, 심신장애. 이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그 7,920만 원 있잖아요. 예. 7,920만 원을 준 사기치 가지고 지금 재판 받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윤미향이 그 별명이 보니까 돈미향이더라고. 별명이 돈미향이야. 파평윤 씨가 양반인데 우리 윤영걸 대표도 파평윤 씨 아닙니까? 여기 나오는 파평윤 씨 중에 이런 돈 밝히고 사기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윤석열 총장도 아마 파평윤 씨 텐데. 그러니까 제가 여기 파평윤 씨라도 윤미향이를 족보에서 돌려내면 예. 그래서 이름이 별명이 돈미향이고요. 예. 제가 이제 다른 방송에서 윤미향이를요 엄청나게 심하게 한번 욕을 하고 왔죠. 윤미향이를. 이 방송에 적합한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제가 욕했냐면 한마디로 윤미향이는 일본의 그 아베보다 나쁜 X다. 일본의 아베보다 나쁜 X다. 아베는요
아베는 이제 2015년에 박근혜 대통령하고 위안부 합의했잖아.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 돈 한 100억 이상 110억엔 돈까지 이게 줬잖아. 그 돈을 갖다가 할머니 돈을 삥 뜯어가 사기치 먹는 이게 돈미양이 아닙니까? 예. 돈미양이. 이런 사람들이 돈미양이 뭐 손해운이 있잖아요. 흑혈 좌파라고 이렇게 비난하는 예.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저는 정권 지지율 있잖아요. 그 마이너스 추미애처럼 큰 원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윤명희도 그렇지만 또 홍익표 그 싱크탱크 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이죠. 이 사람도 보면은 자기들한테 편 안 들었다 해가지고 추미애한테 그 법조 기자단 다 해체해 버리세요. 그렇게 막 얘기를 할 정도로 이 부정적인 언론관을 가지고 있고, 저게 자기들이 민주당이 그래 야당 한번 발언 실컷 하라고 필리버스터 그 인정해 주더니 문재인 막 공격하고 나서니까 또 동원해 갖고 숫자로 중단해 버렸잖아요. 그런데 윤희숙 의원 때문에 특히 지금 중단했다는 거 아닙니까? 윤희숙 의원이 최장 기록을 세웠잖아요. 예. 아마 이제 홍익표 이분이 옛날에 뭐 대변인도 좀 하고 언론 담당했죠. 그래가지고 세 번이나 쫓겨난 적이 뭐 있죠. 귀태인가 뭐 귀태 발언도 했다가 본인에게 귀태 아닙니까 귀태. 본인에게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이고요. 아니 그러면서 이 언론 법조 출입 기자들 나가라 하면서 제일 먼저 그 뭐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KBS, MBC가 모범을 보이라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무리 이게 친정권의 그 문희병들 뭐 나팔수들 너그부터 이게 모범 보이라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언론한테 그런 몰상식한 발언을 합니까? 망발도 정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이제 이렇게 입법 독주, 폭주 있잖아요. 네. 이걸 보면서 현대 요즘 이게 독재 있잖아요. 현대 독재는 민주주의의 형식을 빌려서 민주주의의 실질을 파괴한다. 예. 이게 저는 딱 와요. 민주주의의 형식을 빌려서 이 말은 이게 180석이라는 다수결 있잖아. 이거는 이제 민주주의 형식은 빌리죠. 근데 이걸 가지고 온갖 법을 다 통과시켜서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모든 이게 민주주의 내용들 있잖아요. 권력 분립부터 다 이게 파괴하고 있잖아요. 정말 이런 이제 그 여당의 그 입법 독재, 입법 파괴 이거는 한마디로 이제 그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입법 테러다 테러. 저는 테러범으로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옳은 말씀입니다. 공수처장도 지금 뭐 대충 내정이 됐다 뭐 그런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공수처는 정말 5명이 이제 찬성하면 되는 걸로 됐잖아. 예. 그러면 새로 이제 위원을 새로 공모하고 이제 새로 뽑아가 새로 해야 되죠. 근데 옛날에 그 7명이 투표를 여러 번 해가지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5표 얻은 사람 있잖아요. 네. 5표 얻은 사람이 2명 있거든요. 그게 그 김진욱. 네, 김진욱 씨. 그거는 이제 그 변협에서 예. 헌법재판소 수석 연구관 했죠. 네. 그거는 이제 변협에서 추천했고요. 그 다음에 그 한 명 더 있죠. 바로 추미애가. 이거 제가 적어왔는데요. 전현정 변호사가. 전현정 판사 출신 있잖아요. 예. 남편이 또 이게 대법관인가 뭐 있어요. 김재용. 예. 전현정. 그래서 제가 결론은 추미애가 추천한 사람이 초대 공수처장이 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아니 추미애 법치 파괴의 광인이 미친 광인이 공수처장을 추천해가지고 대한변협이든 뭐 법무부 법원이든 전부 이게 해가지고 만약에 전현정이를 공수처장시킨다? 이게 말이 되느냐? 정말 그 대한변협의 이찬희 변호사 있잖아요. 이분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되고 제대로 그 초대청장 못 막으면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정말 민주당 집권 세력 다수 폭정이 어디까지 갈지 알 수가 없을 지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뭐 문재인 대통령의 사오정 발언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은 지금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입법 폭주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나라가 과연 민주주의 맞나? 법치 맞나? 하는 의문이 들 정도고 운동권에 의한 전체주의, 파시즘으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는 길 외에 달리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